자, 2015 K리그1 파이널 A 34라운드 서울과 강원FC와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스코어는 4대2. 서울이 일단 이제 기적적인 승리가 좀 이어졌는데요. 일단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게 오늘 경기 지면은 좀 개망신 줄 것 같긴 했고, 게다가 오늘 뭐 승점 3점이라도 가져오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는 경기를 봤을 때 서울은 일단 오늘 경기 진짜 미쳤습니다. 아니, 문선민 선수의 이어시까지 이어지고, 게다가 링가드 선수의 오늘 멀티골까지 하나 합치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류재문 선수와 이거 진짜 기적의 버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경기를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할 말이 없. 근데 너무 진짜 당황스럽긴 한데, 어떻게 저런 거를 골을 넣을 수가 있죠? 그 마지막에 또 천성훈 선수가 이제 교체 카드를 쓰자마자 득점까지 해놓으면서 미쳤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전반전에 봤을 때는 강원이 일단 김건희 선수가 선제골 넣다가 후반전에 52분 만에 또 오재현 선수의 추가골로 이어지면서 오늘 경기 지는 거 아니겠지 생각을 했고, 오늘 좀 너무 열받았긴 했는데도 진짜 너무 빡치긴 했었거든요. 근데 후반전 들었을 때부터는 최선 서울이 수비의 전방 압박을 좀 더 내려와 줬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약간 좀 흔들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전부터 서울은 집중이 하나도 안 돼 있긴 했었고, 근데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다행히 진짜 오늘 추가골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링가드도 그렇고 문선민도 그렇고 오늘 경기는 진짜 모든 경기는 너무 진짜 절묘했습니다. 아무리 서울이 그 경기에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필수 조건이 있었는데, 김기동의 오늘 전술을 봤을 때는 4-2-3-1 포메이션 좀 쓰다가 4-4-2로 바뀐 걸로 있었고,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서울은 그나마 좀 기적의 버프를 많이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 전반전에 봤을 때도 김건희한테 선제골을 먹힌 것도 좀 너무 최악이었고, 그 두 번째 골에서는 모재현한테 골 먹힌 것도 더 최악이었었는데, 최악 중에 더 최악인 건 수비와 골키퍼가 제대로 내려와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게다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서울한테 맨날 이런 식으로 두 골나 먹히고 나니까, 지난주에 그때 상하이 선화와의 원정 경기를 했을 때가 가장 좀 진짜 불안정한 경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서울은 강원을 상대로 이긴 것도 물론 잘했긴 잘했는데, 이번 경기에선 진짜 좀 반성해야 될 거는 김기동 감독의 좀 전술을 좀 더 다른 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변함없는 백3 전용을 쓰지 말고 뭐 5백을 좀 넣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살리지 못하는커녕 그냥 김기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기적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1대2였다가 2대2였다가 3대2였다가 바로 4대2까지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당황스럽긴 하고 뻘쭘할 수밖에 없고 아주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나 생각을 했고,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도 것은 하자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서울이 그 전까지만 해도 강원한테 한 번이라도 이긴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서울은 강원한테 한 번 이긴 적은 있었긴 했지만, 근데 결국에 전력을 그 최근 전적을 봤을 때 9월 13일 날의 경기에서는 강원 원정에서 3대2로 패배했죠. 서울은 그때 홈에서 1대1 비겼죠. 3월 달에는 그때 서울이 1대0 승리했는데,
세 번 연속에서는 1승 1무 1패로 서울이 가장 강원에게 너무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경기에서 가장 또 승점 3점까지 올라가는 게 진짜 최고의 행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까딱 잘못했으면은 서울은 강원에게 지면 오늘 경기가 진짜 개망신당할 수 있다는 것도 물론 그 느껴야 될 거는 좀 있어야 돼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서울은 그 경기에서 만약 지면 김기동 정도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김기동 감독은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경기 지면 김기동 감독 경질감 나오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경질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 지면은 경질이겠지만, 근데 오늘 이겼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기를 봤을 때는 대저 원정 경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가 문제예요. 그동안에 서울이 상하이전 때는 그때 2대0 패배한 것 때문에 좀 너무 원망스럽고 후회스럽지만 자꾸 그 기분이 안 좋은 예감은 뭘까 생각을 했고, 근데 이걸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진짜 강원한테 지면 오늘 김기동 오늘 경질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서울은 멀쩡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서울이 점유율에서는 크게 가져왔긴 했는데, 일단 점유율을 봤을 때는 54대 46으로 서울이 앞서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슈팅은 18개에다가 이후 슈팅은 9개, 그리고 코너킥도 10개 정도는 가져왔긴 했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서울은 경고가 좀 있었긴 했는데 일단 박성훈 선수하고 링가드 선수도 경고 하나는 받았긴 했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경고 누적은 좀 조심해야 된다. 한 경기 나오지 못하면은 오히려 최악의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면 강원의 입장으로서는 오늘 경기에서 아쉽게 2점 차로 패배를 했지만 다음 경기가 이제 남은 경기 수를 봤을 때 전북과의 경기가 좀 있어요. 일단 강원은 다음 경기가 전북과의 또 홈에서 치르지만, 근데 만약에 강원이 전북을 상대로 이기지 못한다면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전북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반면 강원은 지금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제 엘리트 경기가 좀 남아있잖아요. 아직은 뭐 아체 엘리트가 남아있는데 다음 경기로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들 중에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 뭐 수준급 이상도 아니고 수준급 이하도 아니고 그냥 중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기대치는 뭐 나쁘지 않긴 했지만 강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오늘 경기가 사실상 좀 아쉬웠던 분위기가 있었고 밸런스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윤일록도 그렇지만 홍철의 그 사이드 진영에서는 나쁘지 않았긴 했고, 그 결국에는 서울에게는 그냥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느낌이 좀 많았습니다만, 근데 전체적인 백스리 앞에서는 이길 수 있는 자체가 좀 있었긴 했고, 근데 뭐 미들 진영에 있는 4명이나 5명의 선수들 가운데 보면은 충분히 강원에게는 좀 더 밀릴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오늘 경기로서는 아쉽게 패배한 느낌은 좀 있었긴 했고, 근데 일단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서울이 그나마 좀 나쁘지 않은 건 링가드가 오늘 멀티골에다가 문선민 선수가 오늘 두 번째 어시스트까지 해놓는데 성공했고, 그래도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근데 좀 반성해야 될 거는 압박 수비를 좀 더 내려와야 된다. 편 없이 그냥 이대로 지면은 오늘 경기가 완전 개망할 수도 있지만 진짜 오늘 경기에서 하필 또 질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경기는 무조건 중요한 건 대전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있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와의 또 이제 청두롱청과의 또 경기가 예정되어 있지만, 서울이 이제 좀만 더 강해져야지만 앞으로 이제 남은 일정을 다 소화해서 뭐 나머지 일정은 토대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게 그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물론 저도 물론 서울에게는 진짜 모든 게 좀 맡겨질 수 있는 그런 변형적인 열쇠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천성훈이라든지 천성훈이나 링가드 카드를 좀 더 선발 라인업을 좀 토대로 쓸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천성훈하고 링가드도 그래도 나름대로 공격적인 역할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는 좀 루카스 실바의 공격적으로는 좀 빨리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번에 강현무 선수도 물론 상하이 선화 원정 경기를 했을 때도 약간 좀 실수가 있었긴 했지만 빈틈 투성이는 좀 있긴 했어요. 근데 강현무 선수도 이번 시즌 통해서는 좀만 더 정신 차려서 우리가 이제 파이널 A에서는 이제 우리의 목표가 이제 4위권 안에 드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기동 감독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4위권 안에 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이널 A에서는 큰 목표에서는 이제 4위권 안에 드는 게 우선이지만, 만약 4위권 안에 못 들면은 이번 시즌이나 다음 시즌 동안에 아챔 엘리트 경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 이제 또 티켓을 가져와야 되지만, 무조건 원하는 건 승점 3점까지는 가져오는 게 충분히 우선, 저는 그냥 충분히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못 가져오면 진짜 애매해요. 아무튼간에 오늘 서울이 오늘 강원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압박적인 수비나 집중 같은 밸런스에 최대한 멀티플레이어를 좀 더 2선 자원이나 3선 자원에서는 좀 2선 자원에서 무조건 빨리 내려와 주는 게 그게 중요하고, 게다가 개인 수비를 좀 더 하든가 아니면 압박적인 그 집중 있는 수비를 좀 더 보여주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클린시트를 한번 좀 봐야 되면, 우리가 서울에게는 공격적인 역할이나 밀어붙이는 그런 충분한 역습 찬스를 살리는 게 중요하고, 게다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서울이 가장 좀 집중해야 될 것은 공격적인 패턴을 좀 더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에게는 그 압박적인 수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러다가 대전전한테 한 번 또 실점할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아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경기를 봤을 때 뭐 이번 경기 진짜 좀 정신 차려야 될 거는, 서울이 가장 좀 제발 이 경기에서 지지 70년 현대해상을 말아야 한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를 봤을 때도 그래도 너무 잘했던 건 집중적에 패스를 잘 살려놓는 게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에게는 가장 공격적인 형태를 좀 더 이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서울에게는 가장 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습 한 방이 좀 더 가져와야 되고, 그 최근에 우리가 그 경기를 했을 때 그 포항과의 경기를 좀 떠올리면서 정신을 좀 차리고 해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 서울에게는 가장 좀 기본적인 역습을 최대한 이끌어서 올라오거나, 그냥 아니면 차라리 내려와주는 그런 수비를, 개인 수비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서울은 강원에게 4대2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울산과 대구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울산과 지금 대구와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스코어는 1대1이고요. 지금 이제 울산과 대구와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울산이 이제 대구한테는 진짜 오늘 강등권이냐 잔류권이냐가 문제예요. 진짜 확실히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울산과 대구가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울산이 홈에서 대구한테 졌으면은 사실상 이제 울산이 강등권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게다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대구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구가 이번 시즌 통해서 승점 3점까지는 가져오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울산 쪽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안 좋은 느낌도 흘러간 것도 있지만, 그 이제 신태용 감독은 경질되면서 이제는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바로 울산 쪽의 그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왜냐면 신태용 감독 떠난 뒤부터가 경질돼 있는 것도 알겠지만, 근데 경질된 이야기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성적 때문에 안 좋아서 경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울산이 최전방의 역습이 많이 안 나왔긴 했어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였으면은 오늘 그 압박적인 공격이나 뭐 밀제 패턴 같은 그런 느낌, 그 경기에서는 이제 부딪혀봐야 알겠지만 대구 쪽에 봤을 때는 경기가 많이 가져왔긴 했어요. 근데 세징야 같은 경우는 일단 세징야는 몸집이 엄청 좀 대단할 정도잖아요. 근데 세징야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통해서는 진짜 이번 경기에서 꼭 필요한 에이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카를로스나 김주공 그리고 라마스 이런 선수들 가운데는 공격적인 역할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구가 오늘 만약에 2대1로 이겼더라면 울산은 그냥 강등권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 보이겠죠.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가 이번 경기에서 사실상 오늘 울산한테 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대로 그냥 잔류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생길 수도 있죠. 근데 확실히 보면은 울산 쪽 입장을 봤을 때 왠지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들었긴 했어요. 최근에 경기를 봤을 때 울산은 뭐 3경기에선 이기지 못했던 대구한테 맨날 무릎을 꿇었긴 했었지만, 근데 울산 쪽에 봤을 때는 너무 뒷공간이 맨날 열려 있으면은 거의 상대한테 맨날 실점만 당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했고, 게다가 두 번째는 대구한테는 제대로 수비를 좀 더 내려와서 한 5명의 수비가 내려와갖고 대구가 철벽 수비를 또 보여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철벽 수비를 보여주면서 상대가 어떻게 공격을 또 해올 것인지, 그리고 울산 쪽에 봤을 때는 뭐 이청용이라든지 루빅손이라든지 에릭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가운데는 한 번에 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 자, 아까 이청용 선수 득점 장면 봤을 때 경기가 사실상 이제 기울었긴 했어요. 근데 울산 쪽에 봤을 때는 이게 오늘 가장 적합하다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울산 쪽에 봤을 때는 오늘 승점 3점까지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적어도 1점까지는 챙겨온 것도 뭐 만족스러워야 할지 말아야 될지가 문제고, 이게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울산의 경우의 수를 봤을 때 한 번에 이 경기를 좀 더 3대2나 2대 패스를 좀 더 가져와서 그냥 한 번에 공간이 있으면 빨리 가서 슛을 때려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압박적인 공격을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울산이 그때 경기에 따라서도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던 것은 알고 있지만,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서 강등권을 내려간다면 진짜 뼈저리 후회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근데 이번 경기를 봤을 때 울산도 진짜 최근에 폼이
많이 안 올라왔긴 했습니다만 조금만 더 올라와서 흐름을 좀 더 살리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울산은 물론 나름대로 잘했긴 했지만 부족한 면이 있었긴 했어요. 특히 이번에 루빅손이나 에릭 같은 경우는 패스를 좀 더 삼각 패스나 투톱을 좀 더 한 지그재그 식으로 해갖고 해서 그냥 뭐 티키타카 식으로 해서 그냥 패스를 딱 주면 어땠을까 생각했고, 근데 밸런스가 좀 상당히 안 맞았던 게 있었긴 했거든요. 호흡도 안 맞았고. 근데 이번 시즌 뭐 통해서 파이널 비해서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전력이 조금 더 좋아졌긴 했습니다만 이제 흐름을 좀 더 놓고 봤을 때 흐름을 좀 더 살려놓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걸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동안에 만약에 뭐 잔류권에서 확보할 시는 그래도 뭐 괜찮긴 해야겠지만 근데 잔류를 하지 못한 이상 이번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는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파이널 B에서는 지금 이제 안 좋은 순위를 봤을 때 대구가 이번에 시즌 잔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울산이나 뭐 제주 SK나 뭐 수원 FC 같은 경우도 세 팀 다 이제 강등권에 내려갈 후보들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울산은 뭐 보야니치라든지 이런 선수들 가운데는 좀 더 역할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근데 보야니치 같은 경우였으면은 공격적으로 올라오거나 그냥 패턴을 좀 더 다시 살려놓아서 그냥 역습 한 방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역습을 한번 좀 가져오지 못한다면은 오늘 울산 쪽에서는 체면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체면 살릴 수가 없고, 그 결국에 따라서 이제 울산 쪽은 봤을 때는 아 내가 완전 좀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좀 더 역습을 좀 더 올라와 주면 어떨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물론 울산 쪽을 봤을 때는 노상래 감독 대행도 이번 시즌 통해서는 좀 더 잔류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잔류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잔류를 하지 못하면은 이러다가 나중에 강등권도 떨어질 확률도 높아진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는 최대한 승부수를 띄어서 이제 좀 더 가져와서 이번 시즌 동안에 과연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좋은 흐름대로 이어가지 못하면 이러다 나중에 강등권도 갈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 쪽의 입장을 봤을 때도 다음 경기가 이제 안양과의 또 원정 경기가 있거든요. 안양과의 원정 경기가 있는데 이 걱정이 될 수 있는 건 울산이에요. 울산은 최근에 안양한테는 한 번 이겼다가 한 번 비겼다가 한 번 졌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안양은 솔직히 말해서 좀 K리그 일부 승격팀이지만 근데 승격 첫 이후부터 이제 파이널 B에 가서 울산과 또 만나고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봤을 때는 울산 쪽에 봤을 때 최대한 흐름을 좀 더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오늘 파이널 A와 파이널 B 이 두 경기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토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